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공동 특허 하나가 정식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단순히 배터리 관련 특허 하나 나왔네 하고 넘기기에는 꽤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LK99 때부터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지켜본 분들이라면 이번 특허에 등장한 세라믹 물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허 번호는 10-3002-036, 발명의 명칭은 쉽게 말해서 특정 세라믹을 이용해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특허권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퀀텀에너지연구소, 발명자에는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진과 함께 이석배 대표와 김경철 박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 소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을 수 있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소재가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구조가 손상될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면 성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특허는 여기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연구해온 특정 세라믹 물질을 결합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구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니켈과 코발트로 이루어진 산화물의 특수 세라믹 나노 입자를 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 소재를 배터리 음극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세라믹을 넣었느냐입니다. 이번 특허에 등장하는 세라믹을 아주 쉽게 풀어보면 납과 구리, 인, 산소, 황 등을 조합한 세라믹 물질입니다. 어딘가 익숙하죠? LK99부터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지켜본 분들이라면 납과 구리, 인산염 계열의 물질이 계속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특허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계열의 물질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연구해온 물질의 조성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성능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허에서는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설명합니다. 특정 범위까지 구리의 비율을 높이면 세라믹의 전기적 특성이 개선되고 이를 배터리 음극 소재와 결합했을 때 전자가 더 쉽게 이동하고 리튬 이온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바로 각각의 물질을 따로 사용했을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시너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소재어와 좋은 소재비를 그냥 섞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조성으로 만든 세라믹을 배터리 소재와 결합했더니 두 물질 사이에서 예상 이상의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는 것. 이번 특허의 핵심 주장입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세라믹만 만들어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존 물질들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 대상은 2023년 LK99 논란 당시 많이 알려졌던 납, 구리, 인산염 계열의 기존 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기존 특허에 등장했던 황이 추가된 또 다른 세라믹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허에서는 이보다 조성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한 새로운 세라믹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번 특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연구진은 실제 코인 형태의 시험용 배터리를 만들어 기존 음극 소재와 새로운 세라믹을 넣은 음극 소재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새로운 세라믹을 사용한 복합체는 초기 방전 용량 약 650에서 700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음극 소재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향상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충방전을 반복한 뒤에도 약 550에서 600 정도의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전기가 이동할 때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측정했는데 새로운 세라믹을 사용한 음극에서 전하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저항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LK99 계열의 세라믹을 넣은 경우와 퀀텀의 기존 특허에 등장했던 세라믹을 넣은 경우에는 초기 방전 용량이 각각 약 580과 59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이번 새로운 조성에서는 약 650에서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이클 안정성과 전기적 저항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납과 구리가 들어간 세라믹이면 다 비슷하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특허는 같은 계열의 소재라도 정확한 조성이 달라지면 성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하나의 LK99 조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납, 구리, 인, 산소, 황의 비율을 계속 바꿔가면서 물질의 특성을 최적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그러면 이번에 초전도체가 증명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확인한 것은 배터리 소재의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고 저항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초전도체를 확인하려면 저항이 사실상 0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나 마이스너 효과와 같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허는 그런 실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특허로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증명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평가받았으니 퀀텀의 소재 연구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번 특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허에서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연구해온 세라믹 물질을 실제 배터리에 적용했고 조성을 변화시켰을 때 실제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허는 새로운 물질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 범위를 보면 소재에서 시작해서 배터리 음극 그리고 배터리 자체, 더 나아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기차 등 실제 응용 분야, 그리고 제조 방법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공동특허에서 제가 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계속 연구해온 납구리 기반 세라믹이 실제 배터리 소재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기존 LK99 계열 물질과 기존 특허 물질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고 새로운 조성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 차이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배터리 용량, 전하 이동 저항, 리튬 이온 이동, 사이클 안정성 같은 실제 전기화학 시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를 볼 때 초전도체냐 아니냐 이 질문 하나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것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 물질의 조성을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있는가 입니다. LK99에서 시작해서 황이 포함된 물질, 그리고 이번에 더욱 세밀하게 조정된 새로운 조성까지 이것들이 서로 독립된 연구인지 아니면 하나의 물질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인지 앞으로 나오는 특허들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3년 동안 물밑에서 무엇을 연구했는지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